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만평을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구조, 세월호 구조에는 아주 덩신이고, 또한 세월호 관련한 보도는 간신배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신하고, 그렇지만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는다든지, 시위하면 3번 하면은 3번 걸리면 삼진아웃 해가지고 기소한다는 박근혜 경찰과 검찰의 통제에는 귀신이란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만평 아닌가 싶어서 정말 공감 100배였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죠. 나치 친위대로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인간입니다.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디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1961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시사잡지 뉴요커가 유명한 철학자인 정치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에게 이 재판의 참관기를 의뢰합니다. 한나 아렌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렌트의 명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은 극자와 극우는 테러에 의존하는 전체주의적 지배 행태라는 점에서 똑같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당시 학문적 논란의 중심에 서며 이름을 알린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극자와 극우는 테러에 의존한다는,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지배 행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놈들이다 라는 얘기였죠. 한나 아렌트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참관기 유명합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오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이 그렇게 머리 위에 뿌리 난 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관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악마저 성실하게 반복해서 그 무뎌진 윤리관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그 수용소에 독일인 간수들 모여서 낄낄대면서 그날 저녁 자녀들 생일에 무슨 케이크를 사갈 것인지 고민했다고요. 바로 조금 전 수백 명을 학살한 가스실의 단추를 누르고 왔던 그 간수들이 말입니다. 악은 이처럼 평범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내세웠습니다. 정언명령. 철학하는 분들에게는 잘 아는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려갈 수 없는 절대 명령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항변이었습니다. 그 명령권자가 히틀러였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히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칸트가 들었으면 그야말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칸트가 말한 바 정언명령, 그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내부에 있는 도덕적 자아, 그 도덕적인 자기 자신이 내리는 명령을 의미하는 건데, 히틀러의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보면은 역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평범한 악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스스로를 깨우치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지, 나의 이 무뎌진 감각으로 범죄를
돕고 있는 게 아닌지 눈을 부릅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겨레신문 조한욱의 서양사람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아까 조한욱의 서양사람, 한겨레신문 주간연재되는 아주 짧은 칼럼인데 좋은 칼럼들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정언명령,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깜빡 빠뜨리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처리 과정에서 보인 이곳 관료들의 행태는 악의 평범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아이히만처럼 그들은 어떤 생각도 양심도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수백 명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기막힌 현실을 목도했다. 그 희생이 정언해 보인 이 땅의 무수한 평범한 악들의 죄상을 끝까지 묻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겨레신문 국제부장이 오늘 쓴 칼럼 아이들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중국과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 들어보시죠.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쓰촨성 원찬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이 중국을 뒤흔들었다. 마을은 참혹한 폐허로 변했고 사망 실종자는 9만 명에 이르렀다. 지진 발생 2시간 12분 뒤인 오후 4시 40분 원자바오 총리가 피해 지역으로 출발했다. 원 총리는 비행기 안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구조지휘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생존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초기 88시간 동안 피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구조작업을 총지휘했다. 당시 66살이었던 원자바오. 총리였지만 확성기를 들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구조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여진. 지진하고 나면 또 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도로, 비바람을 뚫고 험준한 산악지대 곳곳을 다니면서 1초라도 빨리 도착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다.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라 라고 독려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를 보고 원자바오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난 원자바오 할아버지다. 얘야 힘내야 돼. 꼭 구조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많은 중국인들이 울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04년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 기울어 가던 세월호 안에서 구조대가 왔다고 안도하며 엄마 아빠에게 곧 구조될 거야 사랑해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 구조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그런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 맘 아프고 속상해서 6년 전 중국 쓰촨 대지진 구조 화면을 찾아보다가 정말 묻고 싶어진다. 세월호 침몰 뒤 88시간 동안 대통령이나 총리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지휘했다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 울고 또 울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고 색깔론으로 유가족과 추모 행렬을 올가매려는 이들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권력에 위해가 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통제하고 탄압하는 박근혜식 통치 방식 진절머리가 납니다. 원자보는 지진 때도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88시간 동안 총리가 직접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중국은 라면이 아니라 무슨 면이었겠죠. 현장에서 그 지휘한 결과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88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총리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물론 중국 대지진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욕을 안 먹었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점도 있었죠. 당시 두부 건물로 불린 부실한 학교 건물들이 한꺼번에 붕괴돼서 수업하던 아이들이 5,000명 넘게 건물더미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규격 미달의 건축자재를 쓰거나 철근이나 시멘트를 제대로 쓰지 않고 건축비를 착복해 건물들이 지진에 두부처럼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부 건물이라고 불립니다. 지진. 이 지진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번성한 탐욕스러운 황금 만능주의, 인간을 해치고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삶의 방식, 파렴치한 부패사설을 폭로했습니다. 두부 건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지진 6년을 맞은 시위일에도 중국 인터넷에서는 지진은 자연재해였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인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판과 감시의 노력들이 모여서 중국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인재였습니다. 인재. 살릴 수 있던 목숨을 수상시킨 그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20세기 초 작가 루쉬는 온갖 모순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사회를 쇠로 만든 방에 비유했다. 광인일기에서 그는 예교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희생시키고 탐욕 속에서 약자를 억압해온 중국 사회는 4,000년간 내내 사람을 먹어온 사회라고 탄식하면서 그런 악행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을 구하라고 외친다. 대지진이 중국 사회를 깨운 것처럼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쇠로 만든 방이며 탐욕이 인간을 먹어치워버린 식인의 사회임을 깨닫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무능한 괴물이 되어버린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루신이 얘기했다시피 그 강철로 만들어진 방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탐욕이 인간을 먹어치운 그 식인의 사회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는 엄마 아빠들, 촛불을 든 학생들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바로 그와 같은 식인의 사회, 탐욕이 인간성을 먹어치워버리는 식인의 사회를 거부하고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정부가 희망의 쌍마저 불순세력이란 딱지를 붙여 잘라내리는 파렴치함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게시판에서
어제 은갈치님이 국민라디오 잘 듣고 있다. 특히 뉴스K 개국 이후 열악한 조건에서도 알찬 뉴스를 전해주시고 전해주셔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은갈치님은 마음이 급해서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납부했었는데 생각보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사용료 납부에 대한 호응이 뜨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CMS 월 사용료 추가 납부 신청했다고 합니다. 은갈치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롱구스님은 6월 4일 선거일에 1일 선거 개표위원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이거 각 선관위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뭐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붙었답니다. 솔롱구스님. 두 놈 부럽두고 지켜보시겠다고 했는데요. 절대 부정 없도록 잘 지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써주셨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네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가입하신 2015 스마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님, 잊지 말자 세월호님, 그리고 애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네 분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시 원묘구에 아트스타 주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동시 패션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25,000명 넘었습니다. 26,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야만이 더 좋은 방송, 더 질 높은 방송 가능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방송 만드는 거 사실 힘겹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일자리도 늘리고 저희 비대입동조합 국민TV 직원들이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예. 하여튼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구조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쉽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다고요? 미디어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리고요. 그리고 CMS 사용료 CMS 납부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000명 넘었는데요. 그렇게 뭐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아마 또 5월 중으로 10,000명 정도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계속 늘어나가는 겁니다. 조합원을 늘리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또 월 11,000원 이상씩 사용료 납부도 하고 그것이 박근혜 시대의 간신배와도 같은 김용민 화백이 표현했듯이 그 간신배와도 같은 지상파 종편들과 완전히 질다른 정론, 공정한 방송 보여드릴 겁니다.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단지하기에 앞서서 바로 너 자신부터 네가 바로 그 원흉이야 라는 얘기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너 자신을 먼저 처벌하라, 엄벌하라 라는 칼럼을 기고한 장세환 씨 전 국회의원입니다. 한겨레 칼럼 대통령 자신부터 엄벌하라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승객 전원 구조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의 행방과 승객 규모 파악 등 초보적인 구조 행위조차 간과했으며 해군은 해경의 한마디에 침몰하는 배를 놔두고 돌아갔다. 해경과 해군이 사고 직후 기민하게 구조작업에 나섰다면 승객들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숨진 승객들은 기강이 해이해진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사 보고를 받고도 현장 대신 졸업식에 먼저 참석한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유족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을 처먹은 교육부 장관 서남수, 기념 촬영에 급급했던 안전행정부의 국장이라는 인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유감 운운하며 유족들을 급박한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진정성 없는 착석 사과, 앉아서 국무위원들에게 하는 사과로 유족들의 가슴을 쥐어뜯은 대통령 박근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 밖이라는 듯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정운영,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면 공직자들은 절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기강회의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박근혜 눈에만 들면 절대 안 자르는 남자진이처럼, 이러니 국민들을 쳐다보겠습니까? 박근혜만 쳐다보고 있지. 대통령의 정의롭지 못한 국정운영은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중책을 맡기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실장은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유신 시절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을 지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해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도 불사한 구악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막무가내였다. 김 실장 취임 한 달 만에 터진 최동욱 사건과 계속되는 대선 공약 파기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부도덕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파기해놓고도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다. 최동욱 사건은 대통령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반면 법과 양심에 따라 범죄 수사를 한 검찰한테는 개인적인 모욕까지 안겨주며 문책한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대 범죄 행위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당연히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통령에 의해 정의가 찍혀나가고 불의가 보호받았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국가기강은 해이해졌으며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정의가 찍혀나가고 불의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보호를 받고 불의는 보호를 받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국정원은 보호를 받고 그거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총장 최동욱은 찍혀나갔습니다. 매우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해이해지고 결국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직후 박근혜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비일에 쌓여있는 것도 기강회의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은요 라는 말 한마디로 불리한 대전 선거 판세를 뒤집었던 것처럼 성객은요 라면서 성객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어도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낫겠습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원시적인 대형 참사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도덕성 회복이 특히 중요합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방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사고수습 책임자를 가리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나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대통령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바로 너 자신부터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남자전 국정원장 같은 부도덕한 인물들을 내치고 대선 선거 부정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등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장시환 국회의원의 이런 칼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칼럼들을 읽습니다마는 박근혜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모가지를 자기 스스로 잘라야 하는데 결국 해답은 참고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민심이 박근혜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육사 지방선거에서 박근혜를 심판하는 것이 저는 그 첫 단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텔라비님이 국민TV 사무국 직원들 격려 좀 해주세요. 참 친절히 CM에서 신청 안내해 주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사무국에 최근 한 명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물론 뭐 한 분 채용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손이 아무래도 들어지니까 또 이분은 이런 전화 응대에는 아주 전문가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늘어나서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 지금은 다 전화 응대를 통해서 CM에서 기자직제 신청하고 조합원 가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운뉴스님은 어제 스타트를 끊었다. 매월 항구자 정지하기 그리고 매월 조합비 3배 내기 뿌듯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5만 원씩 정지하시고 매달 조합비 3배 내시면 매달 33,000원씩 내신다는 얘기인데 뭐 모두가 다 행운뉴스님처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드립니다만은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이보다 더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을 하시면서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매달 11,000원씩 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매달 내어서 새로운 언론, 공정하고 올바른 언론을 키우고 인큐베이팅 한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운뉴스님께는 감사드립니다. IMPT의 글 정몽준 대 박원순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자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진도 팽목항과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합니다.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팽목항이나 진도 실내체육관은 모든 브리핑과 진행이 일순간 멈추어지고 방문한 정치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구조작업이 중요하지만 실종자 수색은 정치인의 팽목항 방문 일정과 동선에 맞춰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유가족들은 정치인의 방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방문하는 바람에 무려 3시간 동안 그 초기 중요한 시간에 아무 일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박근혜를 누가 실종자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오는 거를. 5월 14일 어제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도 박원순 시장은 현직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선거에는 후보입니다. 두 후보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그들의 모습 천양지차였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사진 보면요.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박원순 시장 곁에는 기자도 없고 죄인처럼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몽준과 박원순 진도 방문 형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진도를 방문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혔고 박원순 시장은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실종자 가족이 있는 진도 실로체육관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시장이 사진을 찍히거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혼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박원순 시장을 알아본 기자에 의해 사진이 촬영됐으며 실종자 가족과 만나는 사진은 모두 먼 거리에서 몇 장 촬영됐을 뿐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유가족과는 대화를 했지만 기자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팽목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광고하고 온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누구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와서 정말로 유족들을 위로하고만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박원순, 정몽준 후보 두 사람 모두 진도를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을 만났습니다마는 느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몽준은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가족 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했는데 그 바깥에
가족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정몽준의 모습 왠지 남의 집에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 외 출입금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팻말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기어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실종자 가족은 가족대책본부 첨부에 붙은 실종자 가족 외 출입금지 문구를 떼어서 정몽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면 마치 큰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계속 빌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종자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과 팽목항을 방문한 정몽준 후보는 모두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정몽준 후보가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자의 설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손으로 눈을 닦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자가 찍은 사진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마치 엉엉 울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는 가족을 위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향해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엉엉 울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학번은 같고요. 나이 먹고 주책이 아니라 저도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말, 옷차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겪은 유가족을 방문하는 자리는 옷차림을 통해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당선인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무현 당선인, 부상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위로하고 유족이 있는 빈소를 찾아갑니다. 노무현 당선인의 병원 방문했을 때의 노무현 당선인과 빈소를 방문했을 때 노무현 당선인의 옷차림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사파리 점프에 색깔이 난 넥타이를 착용했지만 빈소에서는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기에 반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오전 11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가 오후 2시 40분 구미 가스 폭발 사고 현장과 빈소 방문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대가리에 뭐가 들은지 잘 모르겠어. 수첩에 써주는 대로 읽는 그야말로 로봇인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빈소에 방문하는 박근혜 유세 때 복장 똑같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지 못했다면 차라리 최소한 브로치라도 떼고 왔으면 싶었는데 브로치까지 그대로 달고 갔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정치인들 늘 현장에 방문합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 주위에는 유가족보다는 브리핑하는 정부 관료와 취재기자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와 손을 잡아줘야 할 국민, 그 국민들은 기자와 공무원, 경찰이 가로막혀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사진 촬영에 들러리로 전락까지 합니다. 오죽했으면 유가족이 아닌 조문객을 데리고 위로를 했겠습니까? 이런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해놓고 조문 연출이라고 썼다고 8천만 원 청구 소송까지 내는 청와대입니다. 참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저런 인간들이 점령한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는 사실 자체가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만나야 될 사람은 기자나 공무원, 경찰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볼 곳은 카메라 렌즈가 아닌 너무나 슬프게 울어서 새빨개진 유가족들의 눈입니다. 그들이 잡아줘야 할 손은 브리핑을 끝낸 공무원들의 손이 아니라 제발 살아 돌아오라 빌고 빌어 퉁퉁 부은 실종자 가족들의 손입니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너무나 천대받는 세상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되새기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